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면 충돌, 이 부분이 정가의 최고의 관심거리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을 하고 그 공약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현직 대통령이, 물러가야 될 대통령이 반대를 하는,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저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런 결정을 할까라는 부분은 이제 민주당의 내분, 또 지방선거,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자신의 지지율이 40%가 된다. 그래서 현재 여권에서는 이재명이, 패배한 이재명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은 구심점이다. 이 친문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해서 윤석열 당선인 흠집내기를 하자. 그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분석들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당선인은 곧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5월 10일 자신이 취임하는 그날 바로 청와대는 완전 개방을 하겠다. 그 다음 지금의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을 사용하겠다. 7월쯤까지 용산으로 청와대를 완전히 이전하겠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좀 성급한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의 발목을 잡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 결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을 국민 여론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한 곳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수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 언제나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에서 20일 미디어 토마토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33.1%, 58.1%는 현재 청와대에 있어야 한다였습니다. 33%와 58% 차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좀 꽤 차이가 나죠. 찬성과 반대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는 95%가 용산을 반대하고 2.6%가 찬성을 합니다. 95%가 압도적으로 용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에서는 찬성이 63.6, 반대가 25.4, 반대가 25%나 됐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에 이재명의 패배, 민주당의 패배, 그런데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박빙의 승부였다.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여론에 똘똘 뭉치고 있고, 그 똘똘 뭉친 여론이 이 용산시대에 대해서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반으로 갈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당 부분이 용산시대를 여는 걸 찬성하지만 25%까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의견은 나뉘어 있는데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공산당처럼 한쪽으로 완전히 집중되어 있다. 누군가 계획한 것처럼. 이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여론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문재인, 그러니까 청와대의 박수현 수석도 2개의 방송국에 출연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시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안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여론을 살피겠다. 여론의 역풍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론의 역풍이 불 것이냐? 저는 확실하게 분다라고 봅니다. 5월 10일에 윤석열 당선인의 약속대로 청와대가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청와대가 완전히 개방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6월 1일이 지방선거입니다. 한 달 가까이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어떤 곳에서 생활하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다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왜 제왕적 대통령제에 걸맞는
건물이고 시스템인지를 모든 국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전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될 텐데 그게 처음으로 개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개방이 되면 많은 것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 옳았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인수위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2달여 동안을 통이동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에 또 자신의 지금 집에서 서초동 집을 이용할 경우에 그 경호상 뭐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점,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피해를 자신이 입겠다. 자신이 불편하더라도 국민들과의 약속은 지키겠다.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청와대 이전은 어려워진다.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런 윤석열 당선인의 말처럼 지금의 인수위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그대로 볼 경우에 2달간 그대로 지켜볼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여론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을 내걸고 그 공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회방하는 것, 이것은 그 핑계를 안보로 내걸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를 핑계를 대는 것은 뭐 정말 어불성설이다라는 많은 지적이 있지만 인정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5월 1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안보 문제를 협의해서 해결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발목을 잡았다. 권력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대선에 불복하려는 의도 아니었느냐. 이런 부담, 이런 비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은 윤석열 당선인의 편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취임식이 다가오고 대통령 취임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뭐 어느 쪽이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 누구나 인지상정인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반대하는 쪽이 좀 높다 하더라도 이게 바뀔 것이다.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론이 나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정말 정치적인 결단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라는 부분은 사실 계산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죠. 청와대 시대, 청와대를 해체하고 이제는 청와대를 이전하자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그게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사를 2번 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또 그 경비는 그러면 더 든다는 이야기고 조금 서두르고 협조를 잘 하면 충분히 5월 10일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광화문 시대를 주장을 했는데 왜 갑자기 용산으로 바뀌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근들의 얘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검토하는 시기가 광화문 시대를 얘기하면서 용산도 검토를 같이 했었다. 지난 2월부터 그걸 같이 검토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방송에 나와서 당선되고 난 뒤에 좀 갑자기 이렇게 검토를 했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런 혼선은 불필요합니다. 이런 혼선을 빚는 것이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정리를 해서 혼선을 빚을 필요가 없고 윤석열 당선인이 차곡차곡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면 충분히 여론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계속해서 대국민 설득 작업을 하게 될 테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점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물러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신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 논리, 이 안보 논리는 궁색해져 갈 것이다.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안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될 테니까 궁색해져 갈 것이다. 다른 핑계를 대지도 못했다. 안보를 문제 삼았다라는 것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